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목요일이 참 진짜 생각해 보면은 약간 어정쩡한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금요일은 확실히 뭔가 좀 기대가 되는 날인데, 목요일은 더 버텨야 되는 이제 날이거든요. 아마도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버티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버텨야죠. 네, 사람이 사는 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버티는 거긴 한데 참 그렇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이제 그게 문제이기도 하고. 버티면은 좀 이렇게 좋은 날들이 올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좀 있는 게, 참 뭐라고 할까요? 이제 걷는 풍부로 이렇게 이제 제가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좀 어렸을 때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았지, 그때는. 일단 첫 번째,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전자오락이라고 했죠, 옛날에. 오락실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 풍부 전자오락 매니아. 어렸을 때 막 진짜 막 용돈 생기면 오락실 갈 생각. 친구 만나면은 주로 가는 곳, 취미생활 오락실. 친구들도 오락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그때 뭐 대전 게임도 많고 해가지고 좀 전자오락실에서 되게 재밌게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져요. 물론 대학교 가서는 약간 전자오락 붐이 PC방 붐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PC방에서 게임 많이 했죠. 주로 스타크래프트. 하여튼 간에 학교를 다니던 시절 게임, 전자오락이 진짜 최고의 취미생활이자 가장 재밌는 그런 일정이었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오락을 하면서 노는 게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생각했던 게, 와, 이런 게임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딱
게임 하면 게임의 전원을 딱 넣으면 거기 소개되는 게임 제작사 이름이 딱 뜨잖아요. 캡콤 대전 게임, 그 다음에 뭐 남코 철권을 만든 회사, 그 다음에 SNK, 세가, 뭐 닌텐도도 게임 제작사, 게임도 만들었었죠. 이런 회사들, 코나미 딱 뜨는 거 보고 주로 일본 기업이 많죠. 와, 나도 좀 게임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더 재밌는 게임을 나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게임사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게임을 참 만들고 싶었어요. 재밌는 게임. 그게 하나의 꿈이었죠. 옛날 풍부가 가졌던 꿈.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게임을 좀 만들어 보자. 그게 하나의 꿈이었고, 그 다음에 풍부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하고 싶었던 일이 그냥 또 그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게임을 좋아해서 계속 내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거 있었죠. 그 다음엔 또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과학자도 되고 싶었죠. 과학자. 뭔가 저는 참 재밌는 게,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과학이 뭐가 좋길래, 뭐 어떤 게 좋아서,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당사자한테 뭐가 좋아, 과학, 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요. 아마도 그 당시에 막 과학자들, 뭐 공학자들, 이런 사람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누구나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친지들, 뭐 형이나 뭐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좀 받았겠죠. 어른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학자가 되면 좋다. 뭐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과학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 그 당시에 뭐 태권브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학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과학자. 하여튼간에 막 그런 분야, 과학자라고 하면 사실은 범위가 엄청 넓은데, 그쵸? 딱 크게 분류한 것만 해도 분야가 4가지잖아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야도 그렇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좀 그런 분야의 구분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냥 물론 요즘에는 뭐 융합학습 해가지고 같이 그걸 섭렵해야 되기도 하고, 각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또 있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이제 분야를 구분해서 좀 수업을 하고 이랬던 걸 보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학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화학. 외울 게 많은데 화학도 그죠? 그럼 뭐 분자식 같은 거, 네? 화학식 같은 거, 네? 그런 체계를 또 외워야 되고 이론들 외워야 되고 그렇죠. 물론 뭐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외울 게 제일 많은 분야는 또 생물이다. 그렇죠. 드러난 어떤 이론들, 결과물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또 다 이제 섭렵을 해야 되는 분야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풍부 같은 경우에는 난 뭐 이런 원리 이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풀고 이러는 게 너무 싫다. 그런 그 친구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은 물리 과목을 제일 꺼리죠. 물리. 사실은 물리가 좀 할 게 없어 보이는데 막 드러난 어떤 뭐 외울 거리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분야가 너무나 광대하죠. 네.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고 물리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느껴지죠. 딱 봤을 때 어떤 수치화 해야 되고 어떤 그 난해한 실험들이 좀 나오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생물이나 지구과학 이쪽은 드러난 결과 위주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수업만을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절충 물리도 이 뭔가 좀 난해하다. 예? 그런데 생물이나 지구과학 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오바다. 너무 많다. 할 게 너무 많다. 이게 다 외워야 된다. 근데 화학을 딱 보니까 적당히 외우면서 좀 적당히 난해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선생님이 좋으셨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선생님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분이 아마 기간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업을 좀 받다가 그분이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뭐 다른데 뭐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아마 계약직 뭐 이런 이제 교사로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런 선생님들한테서 참 배울 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블랙독이에요. 블랙독. 인생이 블랙독이에요. 블랙독. 진짜 블랙독의 실사판이죠. 그러니까 그 화학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습니다. 되게 젊으셨는데 아마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 보도.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나름의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든 생각 막연히 의사가 되자. 의사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과학자가 되자. 그리고 그 전에 게임 개발자가 되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뭐 진짜 좀 과학 공부 뭐 좀 재밌네, 내 적성에 맞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의사가 되자. 의사.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명예가 있는 직업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희한한 게, 그러니까 분명히 희한하게 바뀐 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줏대가 없어요. 결단력 부족 이런 거. 제가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름 이제 이렇게 좀 성적을 좀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학교 원서를 쓰고 이러는데요. 그때 그 장면, 그러니까 의대 원서를 처음에 썼었죠. 의대 원서. 그때 진짜 블랙독의 그 박성순 선생님, 응? 그 진학부장이잖아요. 우리 학교에도 진학부장 같은 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대 쓰면 합격한다. 합격해. 써.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썼죠. 처음에 딱 그 접수 기간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또 종이로 쓰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온라인 지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원서를 오프라인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작성한 서류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편으로도 하고 그랬어요. 와, 그게 진짜 신뢰도가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좀 그랬죠. 그거 어디 의대를 썼어요. 심지어 그거 하향 지원해서 하향 지원해서 의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학 담당 선생님도 이거면 그냥 합격한다. 그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여기는 합격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막 집에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집에서 좀 반대를 했어요. 의대를 가는 걸. 그러니까 그게 참 상상 못할 일이죠. 사실은 거꾸로 만약에 집에 형편이 좀 안 좋으면 거꾸로 막 의대 진학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지원을 해줄 텐데,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막 그냥 막 밀어줄 거 아니에요. 집이 뭐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근데 그때 집에서 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는 것도 좀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휘둘리죠. 내가 딱 해야 되는 거를 진짜 고심해서 결정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좀 계속 의대를 가자고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그 좋은 지위를 갖게 되고, 그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거긴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유도 하나 있었죠. 공부가 좀 재밌었어요. 그런 거, 과학 분야가. 그냥 막연히 과학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희한하게 재밌더라고요. 좀 재밌게 공부했던 분야가 진짜 말하자면은 과학, 수학보다도, 수학도 뭐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긴 하는데 과학, 그 다음에 국어,
저 같은 경우 그거 언어 영역이라고 하죠. 거기에 좀 관심이 많고, 내가 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성과가 잘 나오고 뭐 이런 분야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또 저는 이제 적성에 맞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그 맥락을 파악하고 해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예? 응용을 해내고 막 이런 게 재미나잖아요.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뭐 의대 간다 하는데 뭐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희한하게 그 순간에 어떤 별의 시간, 판단을 딱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의대를 안 갔죠. 공대를 갔어요. 공대. 아이고야. 서울에 있는 공대를 갔죠. 그러니까 막연히 보면은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희망, 말도 안 되는 기대. 진짜 웃기죠. 그게 웃겨요. 제가 이야기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게임 좋아하고 옛날부터 과학자가 되자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를 하면서 의사가 되자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제일 또 좋아하는 게 있었죠. 영화를 또 엄청나게 좋아했죠. 풍부 방송을 좀 자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어떤 꿈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만들려면 뭔가 어떤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 희한하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방향이, 경로가 틀어지게 된 거죠.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럴 것 같으면 연극영화과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영화과를 가면 돼요. 근데 공대를 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정말 생각 없죠. 아니, 서울에 가려고 해도 서울에 있는 의대를 또 가면 되는데 그냥 공대를 가요. 그 점수 맞춰서.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니게 됐죠. 근데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퍼포먼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는다라는 게 이제 좀 내가 재밌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좋은 어떤 성과가 나느냐,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1학년 다니고 2학년 다니고 심지어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래도 이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 다들 대학원을 가는 분위기였어요. 같이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막 대학원을 다 지망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깨닫게 된 게 4학년 1학기 때, 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그때는 전공 과목보다 다른 과목을 좀 많이 듣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요. 다른 거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뭐가 좋아서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그냥 맹목적으로 그 공부를 해온 것 같고, 진짜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계속 수학 공식을 다루고 암기를 해야 되고 수학으로 다 풀어내야 되고, 물론 수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또 풍부입니다. 지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그 분야를 또 파고 들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그런 과학자가 돼가지고, 공학자가 돼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의대를 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뭐 운 좋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취업은 또 성공했죠. 4학년 때. 4학년 때 이제 딱 취업을 하는데, 재밌는 게 제가 공대 출신이고 엔지니어 계통으로 이렇게 가면은 될 것 같은데, 웃기는 게 마케팅 회사에 이제 취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마케팅 분야에 취업을 했죠. 그러니까 마케팅. 그러니까 4학년 때 이제 뭔가 생각이 딱 좀 달라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분야가 좀 적성이 안 맞고 좀 이게 아니다 싶은 느낌들이 강했지만, 4학년 때 비로소 이제 둘러보잖아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취업을 또 생각하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막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은 좋아하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하여튼간에 지금도 그렇지만 널려있다고 하죠. 널려있어요. 과목적인 면에서 봐도 참 별의별 걸 다 좋아했죠. 그때 일본어 공부도 좀 많이 했었고요. 일본어. 그 다음에 경제학 공부도 좀 많이 했었고, 경제학. 그 다음에 마케팅, 경제학, 경영학, 마케팅 분야. 그 다음에 역사 쪽도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문화인류학,
물론 방송이나 영상 제작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중에서 진짜 가장 끌리는 그런 일, 그때는 대학교 4학년 때 진짜 마케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막 그런 작업을 하고 막 공부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보면 풍부는 제일 잘하는 게 강점이 뭐냐, 어떤 열정입니다. 열정. 그냥 막 그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기면은 막 잠을 안 자고 하는 거,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냥 하는 거, 막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잘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막 그걸 매진하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 예. 하고 싶은 일을 딱 할 수 있게 주어지면.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막 항상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무슨 의학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들 나오는 거. 최근에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있었듯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그 배우들, 그 역에서 그 극중 그 역할들 보면은 딱 약간 제 또래거든요. 그, 그 의사들이. 와,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한데, 옛날에는 그런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좀 가슴 한 켠이 막 쓰라리고.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게 됐잖아요.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참 이게 이렇더라고요. 그런 어떤 꿈, 원래 해야 됐던 거, 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사학위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학원의 형식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일, 그 길,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도 한번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한번 이뤄보지 않을까, 이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뭔지 아세요? 그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가 너무 재밌었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된 거죠. 고등학교 때는 잘 몰라요. 대학에 이제 지원할 때, 그때 어렸을 때 잘 모르죠. 그냥 자기가 그냥 막연하게 이제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없죠.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의사가 뭘 하는 직업이다 명확하게 모르죠. 그냥 단지 그 외관만 볼 뿐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런 생물학 공부, 생물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또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을 다니고 공대를 다니고 회사 생활을 좀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재밌는 분야인지는 몰랐어요. 와, 그거를 딱 공부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그냥 천직이구나 이거 공부하는 게. 게다가 거기 대학원, 전문 대학원에서 이제 요구하는 분야가 자연과학,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그 다음에 유기화학도 있었지만 그런 분야들 플러스 어떤 언어 추론, 그러니까 언어 능력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제 분야 아니에요. 분야 자체가 그냥 이거는 친구한테 그냥 적합한 분야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 생물 분야, 생물학.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나 재밌어요. 거기서 다루는 세포 생물학, 세포, 그 다음에 분자 생물학, 그 다음에 생리학, 또 이제 생태학, 막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풍부는 분자 생물학. 그때 그 감탄하면서 공부했던 거. 그냥 재밌는 책을 읽는 기분이었죠. 물론 생화학 이런 분야 공부할 때는 와, 이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건가 라고 생각도 했었죠. 워낙에 막 무슨 그냥 지식이 그냥 막 비처럼 쏟아지거든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막 그냥 쑤셔 넣어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약간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생물학이. 근데 문제는 그 분야도 좀 그렇게 머릿속에 쑤셔 넣다 보면 딱 받아들여지거든요. 또 웃기는 게 진짜 재미없고 하기 싫으면 모르겠지만 막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결국은 그 당시에 그런 이제 공부했던 교재가 있는데 시험을 보기까지 교재를 총 5회독을 했던 게 생각납니다. 5회독. 그러면 하고 싶은 그 분야, 가고 싶은 학교에 좀 합격할 만하지 않나요? 옛날에도 공부를 좀 해왔던 편이고, 아무리 좀 공부를 좀 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잡기는 했지만 한 그런 생활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 5회독을 했어요. 그만큼 재밌으니까 또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실제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결정적인 또 한순간이 또 옵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풍부를 있게 한 어떤 결과. 정말로 자신있게 막 써내려가던 그 문항 있잖아요. 그 답지. 자연과학 분야의 물리 분야였어요. 물리학. 일반 물리학. 자신 있는 분야였죠.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자신 있는 분야잖아요. 물리학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그 당시에 뭐 그냥 뭐 공부 방향이 뭐 좋았을 수도 있고 그냥 참 쉬운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분야가 방대한데도 이거 다 맞겠다는 생각을 했죠. 워낙에 생물에도 좀 강점이 있었고 언어에도 강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과학 분야에도 좀 강점이 있었으니까 특히 물리는 이제 공대를 다니면서 또 전공 분야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 있게 막 했는데 에구먼이나 그때 OMR 답안지에 밀렸었어요. 그거 번호를 밀렸어서 미쳐가지고 번호를 밀렸었어요. 그거를 발견한 게 한 2분 남았을 때 발견했던 것 같아요. 종료 2분 전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면 답지에다가 그 OMR 답안지에다가 답을 나중에 그러니까 다 시험지에 풀어놓고 문제지에 풀어놓고 나중에 옮겨 적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착 넘기면서 풀 때는 그냥 일관되게 한번 쫙 풀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려 쓴 거죠.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시간 관리는 좀 철저히 한 편인데 답지 좀 교환해 달라고 교환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한 10문제 정도 그렇게 밀려 쓴 것 같은데 10문제 다 제가 그 맞춘 정답이 실제 정답이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답안지 교체를 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답을 맞추지를 못했으면 그 중에 몇 문제라도 정답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다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1번 답도 2번이고 2번 답도 2번 3번 답도 2번 똑같은 그 번호가 정답이면은 또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다 답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밀렸으면은 다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 많이 뭐 이야기를 해줬죠. 지금 시험지에 표기된 그 정답만이라도 좀 옮겨 적을 수 있게 해달라.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좀 약간 슬픈 일이죠. 그 이후에 그 게시판 같은 데 보니까 다른 그 고사실에서는 시간을 그럼 옮겨 적는 시간을 주기도 했다 이런 말도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너무 아쉽더라고요. 시간적으로 2분이 남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옮겨 적을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문제 문항수가 한 40문제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심지어는 그 수정 스티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때는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것만 했어도 참 아쉽죠. 한 10문제가 날라가죠. 참 그렇죠. 10문제가 날라갔어도 이거
나중에 시험 결과를 보니까 조금 하향 지원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 점수였어요. 그때 점수도. 그래서 하향 지원을 했죠. 안 되더라고. 하향 지원이라고 나만 생각을 했던지 합격을 못했죠. 그 사건, 그때 그 현장, 그때 그 답을 밀려 쓰고 답안지 교체를 못하고 또 다른 시험을 더 높은 점수를 받지를 못하고 다른 과목에서 그런 게 다 이제 맞물려져 가지고 그 시험이 안 된 거죠. 지금 벌써 그 후로부터 한 10년도 더 넘었네요. 이제 진짜 생각해보니까 10년이 더 넘었어요. 십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으로부터. 말하자면 누구 한 명 제 대신에 의사가 된 사람이 있겠죠. 딱 한 명이 이제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의사가 있을 거예요. 참 이게 어디 가서 이야기할 그런 것도 못 되지만 그 다음에 세상은 이제 결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아마 코웃음 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제 자신한테는 이제 그런 아쉬움, 자신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좀 너무 많이 남고, 그때 돈도 많이 썼었거든요. 돈을 많이 썼죠, 공부한다고. 딱 1년 정도 했어요. 1년 밀려 쓰고. 그래서 그렇게 그 전문대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서는 그냥 그거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고 뭐 환경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 환경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이죠. 의사가 원래 되려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원서 넣었으면 됐었던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졸업하고도 또 뭐 있다가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또 풀리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죠.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참 이제는 이제 좀 돌아보고 이러면은 좀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요즘에는 또 보면은 어떤 주변 환경이 막 급변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딱 단순히 진짜 막 그 뭐 대학 뭐 점수가 높아야 되고 뭐 그런 이제 분야들, 의대, 단순히 의대가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또 다른 생각들도 해봐야 되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좀 많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막 과학이라는 분야, 그러니까 생물학, 뭐 물리학, 화학, 또 뭐 지구과학도 뭐 다시 이런 분야에 약간 관심을 보였던 것도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좀 예전에 공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루고 뭐 그걸 업적을 남기고 참 이랬으면 좋겠지만, 딱 그런 어떤 관문들, 넘어서야 되는 관문들, 그 관문을 잘 넘어서지 못한 것 같아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미생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장그래가 프로 바둑 기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스스로 이제 자책을 하면서 그런 나레이션이 이제 나오잖아요.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랬구나. 압도적으로 좀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아침이었네요. 또 아침에 좀 이렇게 이제 활기차게 또 해야 되는데 괜히 또 약간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나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목요일인데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아침에 뵙겠습니다. 바이.